네, 이름이 영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죠. 네, 유일한 청년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일 큰 박수를 쳐주셔야 합니다. 청년 대표입니다. 바른청년연합의 손영광 대표님 나오셔서 강의해 PPT 띄워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른청년연합 손영광 대표입니다. 또 지금은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에서 조교수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 지광선 목사님처럼 비행기 타고 이제 아침에 지금 부산 경남에서 연합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한 8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거기서 오전에 이제 짧게 진화론과 창조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지금 부산에서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 부산 세계로 교회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 연합 수련회가 우리가 부산 경남 지방의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를 분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번 겨울에 시작해서 앞으로 대규모 연합 집회를 이제 이번에는 중고등부 지난주에 2,500명, 그리고 이번에 대학부 1,000명이 모이는데 이걸 더 규모를 계속 늘리고 이제 교회들을 잘 연합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끌고 가려고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됐는데 여기는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하고 불신자 전도를 아주 많이 하는 교회로 이제 이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유명했다가 이제 물론 전국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폐쇄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알려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20대 때 박사과정을 하다가 이제 대한민국 현실을 눈뜨게 됐던 게,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많은 환경시민단체들, 또 참여연대 같은 단체, 또 전교조 이런 조직들이 몇십만, 이제 많은 곳은 100만 단위로 이제 조직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다 너무 잘 알죠.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곳에 비해서 교회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많은 분야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학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혐오자고 이제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교회 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성향이 차별금지법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한결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가 제 아내도 그렇고요.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2010년대 지나고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1년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에서 우리가 많은 이제 전투기들, 비행기들이 출격해가지고 이제 전투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하는 건데, 본체가 그 사이에 이제 불타서 사라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감동을 많이 받게 됐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또 사명을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미국을 보니까 아주 수많은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서 미국을 이제 이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교회를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이런 이제 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없죠. 미국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아주 훌륭한 분들, 젊은 분들이고, 보니까 찰리 커크라고 해서 여기는 터닝 포인트 USA라고 미국의 최대 지금 청년 단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개신교인 위주로 되어 있고, 12월에 애리조나에서 지난달에 청년 컨퍼런스 집회를 했는데 여기서 등록자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모이고 이제 하는, 거기에 창립자이자 대표입니다. 제가 91년생인데 여기 93년생 93년생으로 30살입니다. 놀랍고 벤샤피로 40살 해서 미국의 21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미디어 언론 이제 다 합쳐가지고요. 이제 여기 데일리 와이어의 대표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훌륭한 청년들도 나타나고 이런 청년들을 양성하기를 이제 바라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강의도 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도 이제 나름대로 전하고 또 코로나 때 방역 정책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하고 지금까지 애써기 운동에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와 연대할 만한 언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분야별로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된다. 지역별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바른청년연합을 만들고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MT도 하고 집회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또 탈북민들 강제 북송된 영상 나왔을 때 문재인 사저에 찾아가서 부산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규탄 집회 같은 것들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논조로 우리가 언론을 대하는가 이제 키워드를 정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80년대 주사파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도 20대 때부터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특히 코로나 때였습니다. 이때가 청년들이 이제 자유에 대한 박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니까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저희가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단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22년 상반기 때 바른청년연합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부산시에서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부산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지역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부산 시청 주변에 한 70평 규모의 또 시설을 갖추고 여기 인테리어를 하고 지금 여기서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집회 위주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백신 패스 반대 집회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저희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교육하고 대학생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저기서 충분히 많이 배우고 좋다. 후배들이 나도 저 선배 따라서 나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역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역들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유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서울에 있는 자유시민교육 김상종 대표라고 하는 이제 회계사와 같이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료생이 한 7, 8개에 거쳐서 한 6,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한 2, 300명 정도 수료를 했고 이 과정을 기본적인 교육과정, 커리큘럼으로 삼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저도 여기 대한국민 기자단에 혹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름 이제 글들을 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많은 기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소개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호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트럼프 집권 초기 2017년에도 이제 주요국들에서 최하위를 찍었었고 또 트럼프 집권이 끝났을 때 2020년에도 우리나라가 또 최하위를 또 찍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조중동이 보통 이제 보수라고 분류하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언론 지형이 굉장히 반미적이고 그리고 기독교 보수 그 보수주의와 상당히 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평세 박사님의 이제 지도도 받으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들 내셔널 리뷰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을 보수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잡지 그것과 또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들 또 거기서 운영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데일리 시그널 또 팍스뉴스 이런 것들 중에서 차별금지법, PC주의, 페미니즘 또 기독교 핍박 뭐 이런 관련된 주제들 위주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와서 데일리 인사이트 청년들이 번역하게 하고 기사를 하루마다 한 4개, 5개 정도씩 지금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주제를 다루는 기독교 보수주의 언론사도 지금 만들어서 청년들 글쓰기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바른말 옳은말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연애와 결혼에 관해서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좋을까 사회를 위해서 대놓고 기독교적인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이런 유튜버를 운영해서 지금은 구독자가 제가 캡처했을 때는 1.3만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2만 명 조금 넘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독교 보수주의적인 가치관을 전할까 이런 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만들고 영어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유시민교육 지금까지 8기까지 600여 명 수료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 데일리 인사이트는 미국의 보수주의 언론들, 싱크탱크 그리고 기관들 기사 번역하고 요약해서 게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하니까 언론사 치고 많은 거는 아니죠. 이제 뭐 중형 언론사 예상되면 기사 하나가 20만 회 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지금 1년 동안 해서 누적 방문 수가 오늘 보니까 22만 회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 7월에는 뭐 디즈니 대표가 워크컬처, PC주의 이런 데 뛰어들어서 디즈니에 있는 영화에 전부 다 막 동성애 코드를 집어넣는 거. 아 이게 실수였다라고 하는 듯한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하고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캡처했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로는 미국의 유명한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이 배우 아시나요? 이 배우가 레즈비언이거든요. 이제 이 배우 유명하죠.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 등등 많이 유명한 걸로 아는데 레즈비언인데 이제 정제를 기증받아서 이제 자녀 2명을 키웠어요. 남자를 형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왜곡된 남성성 심어 준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의 아주 핫한 주제들, 우리나라에서 또 국민일보라던가 기독교 언론들도 약간 다르게 애매한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인 현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불법 이민자 문제입니다. 불법 이민자 작년에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낳은 자녀 수가 360만 명인데 불법 이민자 수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민자들을 이제 받아야 되다 보니까 막 고등학교에 이민자 숙소 만들고 고등학생들은 온라인 원격 수업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걸 용납을 못하는 이런 불법 이민자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덜란드도 대통령이 이제 우파 쪽에서 집권하게 되고 최근에 또 복싱협회에서 여성 스포츠에 이제 미국 복싱협회가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아예 성문화시켰습니다. 여기에 트랜스젠더들도 어떤 조치를 취하면 여자와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미국에 엄청 커요.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왜 인수했냐? 트위터 인수하고 X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위터 그 내용을 보면 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몇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한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예전 가정사는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지금 완전히 이제 나는 빨간 약을 먹은 것처럼 레드필을 먹은 것처럼 뭔가 깨어난 것 같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딩크족 영상이 젊은이층 사회에서 엄청 유행하니까 자녀 없는 생활 즐기는 딩크족은 문제 있다 하면서 이제 어떤 막 포스팅을 해서 이제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청년 오피니언 지금 젊은 남성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녀 갈등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하면서 청년들 글쓰기 훈련시키고 영어 번역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른말 옳은말 여기서는 지금 이제 구독자 2만 명 정도 돼서 청년층이 많이 시청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젊을 때 결혼하는 게 좋은데 젊을 때 결혼하는 것과 나이가 있을 때 결혼하는 거, 40대가 돼서 결혼하는 거 무엇이 더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외국 영상과 또 심리학, 철학을 섞어가지고 해설하면서 하는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또 영상 제작하는 훈련 그리고 젊은이들 문화 바꾸려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정책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요 커뮤니티들을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큰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하면 지금 여기 적혀있는 10개 정도 사이트가 크게 있습니다. 카페들 말고 하면 이제 조회수가 이제 인기 글들 보면 한 몇십만 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한국의 대형 커뮤니티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커뮤니티들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DC 인사이드 20, 30대 남자들이 하는 사이트고요. FM 코리아 여기는 20, 30대, 40대 남자들이 하는데 이준석 지지자들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예요. 하루에 인기들이 막 수십만 회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클리앙,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트. 그리고 루리웹 여기는 이낙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 여기 들어가 보면 이재명을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더 싫어요. 그래서 이런 이재명이 아니라 여기는 이낙연 지지자 좌파 그룹. 여기 20대 일반 10대 여성들이 보는 일반 사이트.
덕후 20, 30대 여성들이 보는 사이트, 데이트판 20, 30, 40대 여성들 위주의 사이트, 중도 좌파 성향, 블라인드 30, 40대 직장인들, 중산층 이상이 잘 사는 사람들이 보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도배드림 40, 50대 남자 좌파들이 보는 사이트, 뽐뿌 30, 40대 돈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마다 조회수, 인기글, 막 유행하는 글들 하루에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매일마다 하는 거죠. 청년들한테 한 사람한테 한 두 커뮤니티를 할당을 합니다. 해서 너는 클리앙과 루리앱을 봐라. 여기는 이재명 지지하는 클리앙, 그리고 이제 이낙연 지지하는 루리웹. 이번에 신당 창당에서 나간 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매일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곳에는 좌파라고 하는데 이제 페미니즘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좌파들도 많습니다. 페미니즘 안 좋아하는 여기 엄청 많은 남자들 위주의 사이트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그 분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어떤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 동향 이런 것들 정리하는 보고서를 매일마다 한 30페이지짜리를 저희가 데모 버전으로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앞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걸 보면 대략적인 표 계산이나 이제 이게 과연 먹힐 정책인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들도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어쩌면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커뮤니티 모니터링하는 보고서도 매일 데일리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